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살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시어머님이 싫어서 이혼하고 싶어요. 작년 매주 태풍이 몰아치던 10월에 결혼했습니다. 이제 딱 4개월째인 신혼이에요. 결혼에 관심 없고 성격 나쁘고 자기중심적인 제가 사랑에 빠질 만큼 멋지고 착한 신랑이랑 2년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서로 양가 부모님 상견례 때 처음 뵙고 예의 없으시고 아들 부심 부리시는 시어머님 덕에 불편한 기색 역력했던 친정에서 2억 지원해주시고 시댁에선 1억 주셨어요. 제 통장에 비상금 5천 넣어주시고 혼수도 따로 해주셨습니다. 신랑하고 둘이 모은 돈 합쳐 집 구했고 허례허식 바라시는 시부모님께 현물, 예금 예단, 이바지 등 부담 느끼시라고 과하게 챙겨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외동딸의 비혼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 좋다고 말씀해주시고 제 결혼식 날 딸아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 말씀하시고 쿨하게 해외로 떠나셨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조용했어요. 12월부터 시어머님의 간섭이 시작되셨죠. 제가 직업 특성상 연말 연초에 바빠요. 그 후엔 특정날 외엔 여유롭고요. 네, 12월에 바빠요. 주말에도 출근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자꾸 연락 주시네요. 12월 22일 일요일 아버님 생신이라고 아침부터 생신상 차리게 넘어오라시길래 바쁘댔어요. 9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일하는데 무슨 생신상입니까? 주말인데 연차 쓰고 오라는 어머님의 말씀에 어이없고 짜증나서 신랑한테 말하고 출장 뷔페 보내드렸어요. 아버님께 따로 죄송하다 전화드리고 용돈 보내드리고요. 오전 내에 시어머님께 전화 오시길래 신랑한테 전화해서 나 일하잖아. 나 당신 일할 때 안 건드려. 우리 부모님도 안 건드리잖아. 말하니 그 후 시어머님 전화 없으셨고 죄송스런 마음에 월요일에 늦은 시간 방문하니 정말 나 기분 나쁘다. 그런데 시아버님 옆이라 차마 화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대놓고 보여주시길래 아버님과 대화 후 아버님 옆에 붙어있다 아버님 배웅받고 자연스럽게 집에 갔어요. 시어머님은 잘 가라는 말씀도 없으셨고 일주일 정도는 연락 없다가 다시 폭풍 연락하셨고 일이 바빠 다 받진 못하고 한 번씩 연락하게 되면 다 캡처 녹음해서 신랑한테 그대로 보냈어요. 그러면 또 하루 이틀 조용하다가 다시 보내시고 반복하다 따로 만나자길래 알겠다 하고 신랑하고 나갔어요.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요.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셨어요 어머님? 하니 정말 기분 나쁜 표정으로 소고기 사주시길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밀고 당기기 식으로 지내다 설날 때 시어머님 불편할 것 같아 신랑하고 상의 후에 시부모님 효도여행 보내드렸고 저를 너무 싫어하시지만 신나서 다녀오신 어머님과 이번에 대판 싸웠습니다. 이유는 제사예요. 이번 주말 일요일 저와 상종도 하기 싫어하시던 어머님이 평일에 할아버지 제사는 며느리가 와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말씀하시길래 맞습니다 하고 일요일에 갔습니다. 신랑은 일 때문에 출근에 점심쯤 퇴근한다 해서 저 혼자 9시쯤 갔는데 다른 요리는 어머님이 새벽에 다 해놓으시고 저한테 전을 하라는 거예요. 부침개, 배추전 외엔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 똑똑한 며느님 알아서 하시라더니 목욕하러 가신다고 나가버리시네요. 식탁 위엔 검은 봉지에 담겨있는 흙 묻은 당근, 쪽파, 랩으로 쓰여진 소고기, 포장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맛살,
호박 등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 보고 한숨 쉬고 신랑한테 전화하니 하지 말래요. 엄마 왜 그러냐면서 그냥 집에 오라고. 밤에 같이 집에 가자길래 그래도 전을 해 놓으라 하셨으니 결과물은 있어야겠다 싶어 전 부치는 곳 인터넷으로 검색 후에 영업하는 곳 찾아서 주문했고 퀵으로 받았어요. 양은 넉넉히 산적 5개, 버섯전, 호박전, 굴전 한 팩씩, 조기전 2팩 주문했고 종이에 전을 부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다른 분 도움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 땡땡씨와 같이 다시 찾아뵐게요 라고 메모 남겼고 오후 2시 10분쯤 전화하신 시어머님의 벼락같은 호통에 놀라 스피커폰으로 받고 신랑과 같이 어머님의 호통을 들었고 신랑 얼굴이 붉어지며 흥분해 전화 뺏으려는 것을 제지하고 쭉 들어보니 상도덕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시어머님 알기를 개떡만도 못하구나,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 말씀을 들어먹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너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나와 내 아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냐, 여자가 시집 오면 울면서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편할 대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며느리 난 인정 못한다 등 폭언을 하시길래 어머님 결혼 후 지금까지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랑하고 결혼한 거지 어머님 종노릇 하려 결혼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으세요? 말씀 심하시네요. 지금 저한테 정말 실수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바라시는 며느리는 매주 4번 시댁에서 저녁 식사하고 용돈은 시부모님 각각 50만원씩 드려야 하고 받는 건 좋지만 저는 싫으시고 아들이 미운 소리 하면 아이고 왜 그러냐고 며느리고 미운 소리 하면 싸가지 없는 사람 되는 건가요? 땡땡씨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네요. 어머님 저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에요. 혹시 지원해주신 1억으로 생색 내시는 거면 돌려드릴 테니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면 없는 며느리라 생각하세요. 제 벌이에서 시어머님께 지원하던 모든 것을 끊겠습니다. 이 전화도 끊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땡땡씨 어머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드릴게요. 숨 막혀 날아가는 것보다 이혼녀 딱지 붙이고 사는 게 더 낫겠네요. 하니 야 이 사가지 없는 미친년아 소리를 지르시길래 전화 끊고 머리 쥐뜯는 신랑한테 니네 엄마 덕에 우리 이혼하겠다 했어요. 신랑이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길래 이제 안 써. 더 이상 신경 쓰면 못 살 것 같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며느리는 귀 닫고 눈 감고 입 다물고 살아야 하니 나 이렇게 푸대접 받음 정말 못 살아 했고 그날 신랑이랑 저랑 둘 다 제사 당연히 안 갔어요. 시아버님한테까지 연락 오길래 전화 끄고 아침에 핸드폰 켰을 때 지독할 만큼 연락 와 있길래 신랑한테 제 폰 주면서 이제 그쪽 집안 사람끼리 알아서 해. 난 몰라. 하고 출근했어요. 길지 않은 인생 살며 이렇게 답 없는 인간관계는 처음이네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신랑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 생각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괜히 결혼했네요. 연애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한 번만 더 저를 화나게 하면 그냥 진짜 갈라서려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또 해외 놀러 가셔서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다녀오시면 나 그냥 이혼녀, 돌싱녀 다 상관없으니까 그냥 혼자 살 거야. 엄마 미안한데 나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신랑 내쫓아버리고 집에서 혼자 살라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독립 못하게 하는 부모님.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직장 생활한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고, 현재는 집에서 생활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는 생활비와 용돈 명목으로 월 50씩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취업을 하면서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월급을 다 맡기고 용돈을 받아서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싫다고 하면서부터 사이가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보고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회사 가서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 바뀌었다는 둥, 저뿐만이 아니라 M1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십니다. 겉으로는 다 이해해준다고 하시지만 늦게 들어오는 것도 정말 최대한 늦어도 11시는 절대 넘으면 안 되고 외박은 당연히 안 되고요. 게다가 그때 남자친구가 생긴 걸 엄마가 알게 되셨는데 그 이후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당장 결혼하려고 만나냐? 어떻게 취업하자마자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요. 특히나 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하면 더욱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너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차라리 설득을 시키느니 남자친구 만나러 가거나 할 때 점점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 거짓말하고 남자친구랑 여행 가거나 했던 부분을 들키게 됐고 그때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핸드폰도 뺏기고 출퇴근 시간도 감시하고 정말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랑 강제로 헤어지게 했죠. 처음에는 내가 거짓말한 부분은 잘한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감수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도 뺏기고 카카오톡 아예 다른 번호로 잠가버렸습니다. 당연히 외출도 금지당하고 이런 생활이 2달이 넘어가다 보니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말쯤 한번 집에서 난리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죽여버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저를 매로 다스렸고 아빠는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모시고 뺨을 어루만지고 진짜 뭐로 찍어서 보내버려야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다른 집은 이렇게 난리가 나면 뭔가 차라리 전환점이 된다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말썽 한번 안 부리던 제가 이렇게 된 게 다 회사에서 동기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며 제 핸드폰을 뒤져서 동기들 번호와 이름을 다 적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뽑은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내가 어디 회사 영업본부 아주 맨 윗대가리들부터 다 잡고 가만 안 둘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평소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성격인 걸 알아서 정말 내가 여기서 집 나가야겠다고 더 고집 피우면 괜히 죄 없는 동기들까지 피해볼 것 같아서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저냥 2-3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4월쯤 제가 계속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비교적 평범한 분위기에서 부모님께 독립을 하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키워줬더니 결국은 남자에 미쳐가지고 집안 꼴 다 뒤집어 놓더니 물불 안 가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구나. 나도 네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대신 지금까지 네 키워준 값 앞으로 만약 같이 계속 살았다면 네가 우리한테 줬을 선물이나 그런 금액 다 합쳐서 현금으로 3억 내놓고 가라. 요것도 깎아준 거다. 돈을 못 내놓겠다. 그러면 네 회사로 내용증명서 보내서 아주 쪽팔려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거고 네가 회사 생활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누가 얘기나 해보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게다가 혼자 나가서
창녀같이 이놈 저놈 마음껏 자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며 수치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회사 생활까지 협박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들어간 회사를 왜 아빠라는 사람이 저렇게 맘만 먹으면 잡고 흔들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정말 너무 황당했지만 이미 이성적으로 말이 통할 단계는 진작 지났으니까요. 그렇게 점점 협박은 근본을 잃어갔습니다. 솔직히 퇴근하고 집에 와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업무가 일찍 끝나도 카페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집에서는 맨날 퇴근 시간을 보고하라고 하니 그냥 잔업이 남아서 늦게 가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 출퇴근 시간을 다 메모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 주 52시간부터 시작해서 초과 근무가 어쩌니 들먹이면서 이런 못같은 회사, 작은 회사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다 조진다는 식으로 이런 협박을 하는 겁니다. 회사 가서 다 깽판 치고 니네 회사 조직 자체를 가만히 안 둔다고 악을 쓰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회사 진짜 찾아와서 깽판 치는 건 1000% 할 성격입니다. 자기는 화나면 진짜 또라이 되니까 제발 자기를 건들지 말래요. 지난 금요일에 지인이랑 술을 마셨는데 집에다가는 그냥 단체로 여러 명이서 식사를 하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누구랑 있냐, 어디 있냐, 언제 올 거냐 계속 물어보니까 그런 게 귀찮아서 그냥 단체라고 했죠. 그런데 좀 과음을 했는지 마실 때까진 멀쩡했는데 집에 오니까 술이 확 올라와가지고 집에 와서 토를 해버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실수한 거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부분도 잘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토를 하니까 하자마자 제 핸드폰으로 같이 술 마셨던 분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왜 술을 저렇게 마시게 뒀냐, 앞으로는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이분께는 제가 전화해서 사과드렸어요. 정말 창피합니다. 차라리 저만 혼내면 될 것이지 그 순간에 같이 있던 사람한테 전화까지 하고. 어제 토요일 아빠가 앉으라고 해놓고 대화 시작부터 집에는 어른이 계시고 자식은 어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잡아줘야 된다며 얘기를 하던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술 마시고 실수는 했지만 들어온 시간도 11시였고요.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 제발 나가라고, 네가 앞에 있는 것도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심으로 제가 나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반어법인 겁니다. 나가려면 계산하고 나가고 3억 정도. 내가 네 회사까지 가만 안 두겠다고 또 회사 협박을 합니다. 결국 쥐 죽은 듯이 살아라는 거지 절대 진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7개월, 바로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쓴다고 썼는데 길어졌네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물론 제가 진짜 집을 나가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 다 떠나서 회사 가지고 협박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되면서도 무서운 것 같아요. 왜 내가 노력해서 다니는 회사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진짜 그런 행동을 실천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 너무 무서운 겁니다. 진짜 제가 꼴보기 싫고 안 맞는 것 같으면 협박 없이 집에서 나가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악순환의 반복이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나를 성인이자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을 해준다면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다. 내가 애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제어를 하려고 하냐. 근데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너를 구속할 생각도 없고 너한테 관심도 없는데 네가 오버해서 일을 키우는 거다. 솔직히 제가 나가서 먹고 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족이고 부모님이니까 독립하게 되더라도
그냥 좋게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회사 문제로 협박하고 금전적 요구를 하는 부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을 알면서도 조언 얻고자 긴 글 썼습니다. 읽어주시는데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시어머니의 갈굼, 막말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서 막말 아닌 막말을 꽤 들었어요. 지난 9월에 참다 못해 못 살겠다 했더니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며 너를 왜 미워하겠냐며 미안하다 하셔놓고 새해 첫날부터 기분 상하는 소리를 들었네요. 제가 예민한 건지 이 정도면 시어머니 막말이 맞는지 댓글 좀 부탁드려요. 상처받은 말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크게 울컥했던 말씀만 몇 개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간추려도 내용이 길어졌지만 제 판단이 잘못되면 계속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중요한 선택을 잘못하게 돼서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니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로 이쁘지도 않은 며느리. 지인분께 뜨개 가방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저 주시면서 굳이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걔가 누구 주려고 부탁하느냐 묻길래 며느리 줄 거라고 했더니 며느리 별로 이쁘지도 않다면서 주려고? 라고 묻더라. 이건 시어머니가 평소에 지인들 만나시면 며느리 안 이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니네 엄마는 딸 결혼시킨 것 같지도 않겠네. 시댁과 친정은 차로 5분 거리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휴가 아니고 그냥 주말에 쉬려고 남편은 시댁에 저는 친정에 갈 겸 내려가서 시댁에 먼저 인사드리려고 들렀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야! 니네 엄마는 딸 결혼시킨 것 같지도 않겠다? 결혼을 했는데 친정에서 자면 연애 때는 뭐가 다른데? 엄마 때는 친정은 없고 무조건 시댁만 생각했었는데 참. 결혼한 게 시댁에 팔려온 건지 저 한마디에 심지어 야! 니네 엄마까지? 세 번째, 그럴 거면 이혼해야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췌장암이 의심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고 결과가 나오던 날까지 남편한테만 그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남편도 하필이면 회사가 바쁠 때여서 저한테 미처 전달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못했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줄 알았다고. 암튼 저는 그 모든 진행 상황을 하나도 알지 못했는데 마지막 결과 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 나오던 날 여전히 회사 일이 바빠 정신없던 남편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못 드렸죠. 그날 저녁 저는 제 동생이 이사를 해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노발대발하셔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아들이냐? 내가 죽어도 와보지 않을 거라면서. 남편이 일단 혼이 나고 이사 정리가 끝난 뒤 집에 돌아온 밤 11시 30분쯤 저한테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일찍 주무시기도 하고 너무 늦은 것 같아 다음날 아침 부랴부랴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하다. 남편이 알려주지 않아 전혀 몰랐다. 다음부턴 큰일 있을 때 남편이 깜빡할 수 있으니 저한테도 연락 꼭 달라.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만 그저. 그랬더니 목소리부터 착 깔고 쏘아 붙이셨어요. 내가 아프다는데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살 거면 이혼해야지. 안 그래? 우리 아들이 말을 안 해줘서 그게 아들 잘못이라고? 내가 볼 땐 너네 둘 다 똑같다. 이때 너무 크게 마음 다치고 그나마 붙여보려고 애쓰던 정이 뚝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이미 크고 작게 상처받는 말 많이 들어왔었지만 저만 모른 척 넘어가면 조용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번째, 둘 다 참 인정머리 없다.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온 식구가 작년 여름 휴가 일주일을 저희 신혼집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녁도 차렸고 야식도 차렸고 과일도 깎아 내놓고 계신 내내 다들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어도 저는 내내 대접했죠. 손님이니까 이해했고 그때까진 불만 없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휴가 보내시고 내려가신 후 딱 이틀 뒤에 친정 부모님 못 본 지 오래돼서 주말 하루 보러 토요일에 내려갔습니다. 이때 남편은 오지 말랬는데 기어코 자기도 오겠다고 해서 같이 하루 보냈습니다. 근데 다음날 출발하는데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한다네요. 저는 내려왔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남편이 말했었대요. 평소에도 내려오면 인사는 해야지 강요하시는 분인데 인사드리러 가면 인사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좀 시간 보내다 보면 3-4시간은 기본이죠. 보통 단 하루 친정집에 있다가 가면서 왔다 갔다 이동하기 애매했고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충분히 시간을 보냈고 친정 식구들이랑 뭐 할지 계획을 세워두고 간 건데 인사하랴 뭐 하랴 그러다 보면 제대로 시간도 보내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인사드리고 애매하게 놀 게 뻔하니까 저는 굳이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남편이 덜컥 말했다고 하니 자기 엄마를 그렇게 모르나 싶고 한숨이. 결국 전화 드렸더니 인사도 안 하냐? 둘 다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너네한테 앞으로 아무 기대도 안 한다! 라네요. 그치만 실제로는 계속 기대하고 계신걸요. 5번째, 어른이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이게 이번 새해 인사입니다. 네, 전 상처 주는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말하는 저한테 뭐가 힘드냐, 좀 참아라 는 말만 할 줄 아는 남편. 모두에게 질리고 지쳐서 결국 9월에 사고를 쳤습니다. 못 살겠다고 한 거죠. 그땐 다 뒤집어져서 어머니가 저 붙잡고 내가 그런 말을 했냐? 그게 진심이 아니었을 거다. 내가 너를 왜 미워하겠냐? 그러셨습니다. 진짜 살기 싫었는데 2번은 없다는 심정으로 용서하기로 했어요. 남편 일행은 부부 상담도 받으러 다녀보고 그러다 한 번은 아버님 탈장 수술을 하신다고 또 갑자기 전해 듣고 남편보다 먼저 내려가 수술하는 거 지켜드리고 어머니랑 같이 시간도 보냈습니다. 남편 생일날은 친정집 이삿날이어서 생일상 챙겨주고 다음날 친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생일 때 제가 했던 반찬 직접 만든 동그랑땡이 너무 맛있다고 남은 거 어머님 갖다 드리자길래 싸들고 내려가 또 시댁 먼저 들러서 인사드리고 음식 드리고 친정 도착하니 늦은 오후가 돼서 짐 정리 다 돼 있고 저는 돕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출발하기 전에 시댁에 들렀다 가자 해서 또 들렀네요. 좀 더 말하자면 이래서 친정 갈 때 같이 가겠다는 남편이 너무 싫어요. 그냥 친정 가서 맘 편히 쉬다 오고 싶은데 맨날 시댁 먼저 그 다음 친정 또 시댁 들렀다가 올라오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고 싫어요. 그래봤자 결혼하고 친정 내려간 거 한 손 안에 드는데 죄다 시댁. 저는 언제 친정 식구들이랑 오붓한 시간 보내죠? 아무튼 못 살겠다 뒤집어지고 나서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저도 덮기로 했으니 별일 있으면 뵙고 할 역할은 여전히 했습니다. 근데 새해 인사 드리려고 전화 드렸더니 남편한텐 하이톤으로 뭐라고 하하 호호 통화하시더니 제가 받으니까 목소리 깔고 이러시네요. 어머니 지금 밖에 계신가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도 그냥 대화를 하기 싫나봐요. 그래서 그냥 저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한마디 하고 끊으려는데 딱 이 한마디 하시고 전화 끊었습니다. 니도 이제 어른이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하고 이제 애 아니다. 둘이 잘 살아봐라. 제가 그냥 철없는 애라서
못 살겠다고 한 건 줄 아시나 봐요. 잘못하셨다면서 생각해보니 저한테 상처 준 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 없이 말한 건가 봐요. 흔히 주고받는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도 못 들었네요. 저게 새해 인사랍니까? 설날 지나고 붕붕 뜨는 새해 분위기 가라앉으면 남편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들이 그저 제가 예민해서 느끼는 건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말하고 계신지 맞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